어떤 분들은 푸짐하게 나온 뱃살을 손바닥으로 탁탁 두들기면서 내 뱃살은 살이 아니라 인격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1cm 늘어날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늘 우리를 배신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꾸만 늘어나고 쌓여가는 내장 지방입니다. 우리 몸은 여름보다 겨울에 기초대사량이 5% 정도 늘고 지방 저장을 더 열정적으로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나이살과 두툼한 뱃살을 탑재한 몸으로 서서히 변화해 가는데요. 특히 몸이 좀 마른 분들일수록 배만 동그랗게 나오는 일명 올챙이 배가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뱃살 피부 바로 아래층에는 피하지방층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 피하지방층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피하지방층보다 더 깊은 곳에 존재하며 다른 곳의 지방과는 달리 우리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장지방인데요. 어리고 젊었을 때 배가 나오면 요즘 잘 먹나봐, 살 좀 쪘네, 통통하니 귀엽기도 하지 라고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배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살 좀 쪘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살이 찌고 배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나이살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통 윗배가 볼록 나왔다면 안쪽 지방, 즉 내장 지방이 쌓인 것이고 아랫배가 볼록 나왔다면 바깥 지방, 즉 피하지방이 쌓인 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구별 방법으로는 뱃살을 잡았을 때 2cm 이상의 살이 잡히면 피하지방, 배가 단단하여 살이 적게 잡힌다면 내장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웠을 때 뱃살이 옆으로 흘러내린다면 피하지방, 누웠을 때 뱃살이 볼록하게 유지된다면 내장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내장지방이 많으면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에 내장지방이 가득 쌓이게 되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서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거나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대장암과 같은 무서운 병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 쪽에 쌓인 내장지방은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쉽게 빠지지 않으며 지방들이 혈관 속으로 잘 녹아나와 피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고 암 발병률을 2배가량이나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속상한 것이 이렇게 살이 찌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어떤 분들은 푸짐하게 나온 뱃살을 손바닥으로 탁탁 두들기면서 내 뱃살은 살이 아니라 인격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특히 남성분들의 뱃살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복부 내장 비만 환자들을 30년간 관찰한 결과 내장 비만이 심한 상위 20% 그룹이 하위 20% 그룹에 비해 치매 확률이 무려 2.72배 높아진 것이 밝혀진 바 있어 더욱더 충격을 주었는데요. 특히 이렇게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 지방 분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독성 물질들이 뇌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관성 치매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부에 쌓여가던 지방들이 녹아서 뇌의 미세혈관을 막게 되면 결국 치매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장으로 들어가 체내에 영양분이 흡수되는데 그중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이 식이섬유의 섬유소는 위와 소장에서 일부만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소화되지 못하고 장까지 내려온 섬유소들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소화가 되는데 이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한 후 만들어지는 대사산물을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세지방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단세지방산이란 무엇일까요? 단세지방산이란 장 속 유익균에 의해 식이섬유가 소화, 분해, 반려 후 생기는 대사산물을 말하는데요. 이 단쇄지방산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 단쇄지방산이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 장내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면역력 저하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장지방은 운동으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쇄지방산이 몸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내장지방을 줄이기가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단세지방산은 분자 크기가 아주 작은 지방물질인데 이 작은 지방산이 장에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에 운반된 후 지방세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 지방세포에는 단세지방산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바로 이 센서가 단세지방산을 감지하게 되면 더 이상의 지방 축적을 거부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단세지방산의 핵심 역할이 바로 장 건강을 돕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배불뚝이 내장 지방을 활활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 이 단세지방산의 생성을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인 식재료를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다시마 식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의 종류만 해도 이것저것 다양한데 그 많고 많은 식초 중에 왜 다시마 식초를 선택했을까요? 먼저 다시마는 알긴산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고 밥을 해먹으면 포만감이 더해져 살이 찌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개인적인 예로 저는 다시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쌈 싸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은 것을 현미밥에 싸서 먹는 다시마 쌈밥을 즐겨 먹는데요. 칼로리도 낮고 맛도 정말 훌륭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은 단세지방산의 일종인데 이 다시마 덕분에 식초가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마 식초를 섭취하면 다시마 자체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세지방산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마 식초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다시마 한 줌과 식초, 프락토 올리고당을 준비합니다. 다시마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거기에 식초를 부어준 뒤 프락토 올리고당을 종이컵 반 컵가량 넣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식초와 올리고당의 비율은 4대 1임을 잊지 마세요. 황금 비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시마 식초는 일주일간 상온에 보관한 뒤 다시마만 건져낸 뒤 냉장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요리에 넣어 활용하셔도 되고 탄산수에 타서 시원하게 에이드로 만들어 먹어도 내장 지방 빼는 데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식초는 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바로 드시거나 식사 중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리둘레가 1cm 늘어날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 이렇게 뱃살이 계속 찌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이것이 염증성 질환으로 큰 병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내 뱃살의 두께가 지금 내 건강 상태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린 내장 지방이 쫙쫙 빠지는 다시마 식초와 함께 지긋지긋한 뱃살 시원하게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뱃살 안녕. 감사합니다.